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늘 갤럽조사에 있으면 19%까지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당분간은 더 떨어지는데 뭐 추세적인 건 봐요, 저도. 그런데 뭐 대선 2년 남았으니까 미래통합당이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장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냐 하고 자중 질환에 빠지고 아주 폭락하는 거죠. 폭망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데요. 뭐 저는 그거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결국은 김종인 대표로 정리로 될 것이다 하고 보고, 그 다음에 김종인 대표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미래통합당은 소멸될 것입니다. 1년 안으로 소멸될 것이에요. 제 예언이 맞을 거예요. 틀림없이 보세요. 이 미래통합당은 유승민계가 왔고 안철수계도 왔지만은 이 구한국단계, 쉽게 말해서 진박 친박의 잔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소멸됩니다. 바로 전 동영상도 내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미래통합당 이퀄 태극기 부대, 극우 꼴통, 숙골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심판한 건데 그런 김종인 대표하고 지금 그게 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방송인데요. 먼저 그 남선호 씨라고 계세요. 남선호 그 대표님인데 이분이 아마 나보다는 좀 연배신 것 같아요. 이 글 댓글 쓰시는 거 보면은 고고TV를 많이 그 아끼고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한 5일인가 6일 만에 처음으로 후원을 하셨어요. 5일 6일 동안 쉽게 말해서 후원이나 자율구독료가 만 원인가 2만 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2만 원. 근데 이분이 하셨는데 제가 알아요. 그 4.15 총선이 끝나고 또 대선 전까지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고TV가 그렇게 그 말을 한 것도 많이 맞지 않았고, 그리고 실망을 가지셨다 하는 걸 아는데, 제가 어제 이준석이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만약에, 그 사기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나는 지금 그 우파, 차칭 우파 그 인터넷과 유튜브를 쓸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이준석이는 정계 은퇴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너희가 사기 친구로 드러나면은 너희들은 유튜브를 접어라 하고 이준석이가 선언을 했고, 만약에 그렇다면 고고TV에도 이준석과 같이 움직인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건 제가 어제 하루 동안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겠다 해서 다 답글을 달았어요. 새벽 1시까지 보니까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찬데 거기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말을 하라는 거죠. 자기 생각. 고고TV도 고고TV 생각을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유튜버 방송을 듣고 그게 진인지 부인지, 그러니까 당신들 말대로 진인지 부인지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럼 고고TV는 그게 진이 아니다, 거짓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럼 당신들 생각을 말을 하라니까. 왜 그 유튜브 방송 그걸 갖다가 찌그러기 방송, 그 논리도 없고 확정적인 정보도 하나도 안 나왔어. 그걸 갖다 그대로 댓글을 달아냈고 욕을 하고 이상한 글을 쓰냐 이거죠. 그래서 댓글을 다 달아줬어요. 다 지울 거예요. 내일 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왜 거기서 말이야, 고고TV에 너는 말이야, 앵벌이 방송 아니냐, 맨날 찔찔 짜면서, 자율구독료 후원해달라 그러는데, 후원도 안 하는 것들이 꼭 10개월 전부터 그러더라고. 후원도 안 하는 것들이. 한 달에 몇 명 들어오지도 않는데, 후원도 안 하는 것들이 너 돈벌이 방송이다, 찔찔한다. 내가 말씀드렸죠, 유튜브에서. 세계일보가 평가하기를 신의 한 수가 광고 수익이 1억 5천이 된다. 거기도 물건까지 팔고, 그죠? 그러고 있다. 응? 가세현 같은 건, 댓글, 네이버 댓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게 뭐 조사하는 게 있나 봐요? 뭐 한 달 수입이 6억 원이 넘는데더라. 그거 수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와, 지금. 응? 사람이 인격을 무시해도 그렇지. 그냥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내 생각하고 틀리면은 이러이러한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주 기분이 안 좋으면은 누가 구독하라 그랬냐 말이죠. 탈퇴하시면 돼. 구독합니다. 욕 써놓고. 아니
취소합니다. 구독 탈퇴합니다. 욕 써놓고.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망했고 참패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고고TV 보세요.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방송도 보셔야지. 유튜브만 돌아다니고 인간사 끝덩어리 찌그리만 갖고 있는 유튜브만 보셔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편하겠어요?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남이 열심히 방송하고 남이 그래도 콘티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들어와서 계속 그런 말을 해대고 다니는 사람들 10개월 됐어요. 제가 10개월. 계속 그런 말만 써.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은 그러니까 요거도 먹지 국민들한테. 그리고 하는 말들이 내 주위에는 문재인 찍은 사람 하나도 없다. 내 주위에 문재인 찍은 사람 엄청 많아요. 단톡방도 안 하시나? 단톡방이나 카톡 단체 대화방이나 밴드 같은 거 안 하세요? 밴드나 단톡방 들어가면은 6대4, 7대3으로 선거 끝나고 거기서 정치적인 후보를 크게 안 따진다고 동창들은 개인적인 감정 상하니까. 근데 대부분이 7대3 정도가 문재인을 찍었어요. 제 나이가 60 전후라고 치면은 그죠? 그걸 모르시고 자기들 세계상만 잡혀가고 유튜브 찌꺼리게 돌아다니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기려면은 지금부터 그 꼴통 수구 꼴통 돈벌이 유튜브 방송을 절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그럼 그쪽을 보시라고. 그쪽 유튜버를 보시고 고고TV 와서 그쪽 방송을 링크시키거나 그쪽 방송에 들었다 뭐 사실리한가 시실리한가 그런 쓰레기 방송을 언급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고TV가 다 봐요. 쭉 봐. 한두 마디만 들어보면 알거든. 그 논리가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게 과연 사실인가 거짓인가 한두 번 보면 다 알아요. 1, 2분만 보면은. 그리고 중간에 5, 6분과 3분 보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지금 현재 그 미래통합당이 이게 아마 당명을 바꿀 거예요. 당명을 바꾸고 아마 혁신적인 거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실제 조건이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가서 지금 개혁의 동력이 하도 그냥 신문에서 혐오적인 기사 홍준표 위시, 조경태 위시, 김태형 위시 이 까라까라 하는 이 놈들이 나와가지고 분탕기를 쳐놔가지고 김종인 대표가 힘은 조금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형을 보고 정치 원로들이나 또는 신진 세대를 보면은 김종인만 사람만큼 정치적인 식견이나 경험이나 또는 그 관조적인 입장이 없어요. 그래서 김종인 같은 사람이 또 대권 욕심도 없고 그래서 홍준표가 오늘 또 말을 했대. 홍준표 그놈은 이제 사람 취급 안 해 나는. 그건 완전히 잘라버려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마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뭐 홍준표가 뭐 제2의 황교안 같이 되려고 그런다. 그럼 제2의 황교안 같이. 황교안은 너랑 똑같아 이 사람아. 홍준표 니랑 같은 급이야. 근데 너는 황교안보다 더 못한 급이라고. 황교안은 반듯하기로 됐지 너는 저질이라고 저질.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런 방송을 하는데 보수란 가치는 말이죠. 보수는 항상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게 아니고 보수 그 테두리 안에서 발전하는 거야. 그럼 보수라는 게 진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고고TV도 좋아하는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진보적이에요. 진보적. 그리고 이명박 같은 거는 보수 중도 성향 실용주의지. 이명박 같은 사람이 진보적이었다고. 근데 이게 어디에 갇혀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갇혀 있다고. 지금 이 수국골통 이게 우파 유튜브라는 것들이. 박근혜는 진보가 아니었어요. 박근혜는 그게 10년 동안 지금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한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구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뭉쳐라. 중도를 위해 합장하라. 중도 실용으로 가서 압승을 해야 된다. 사회로서는.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시 회복시킬 수고 빨리 올 수가 있다. 근데 우파 유튜버들 계속 그 중도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만 최고다 하다가 다 망해버렸잖아. 박근혜 세력은. 더 죽여버린 거지. 이 사기 우파 유튜버들 때문에. 응? 그리고 지금 이제 심재천이나 김재원이가 마지막에 김재원이가 잘한 것이 친박이지만 이 친구 요번에 내가 다시 봤는데 김종인 대표를 갖다 비대위로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래도 이 친구가 아직도 의식이 살아있구나, 김재원이가. 그리고 심재철하고 홍준표하고 비교하면 홍준표는 심재철이 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홍준표가 고려대학교에서 그 법학과에서 고시 공부한다고 그 삼순과 사수했죠. 홍준표도 아마 그 땀띠나 그 지랄 할 적에 심재철이라는 사람은 광화문에 나갔어요. 그리고 구구수 우파로 진행해가지고 이 당을 이만큼 이끌어온 사람이라고. 홍준표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선거에 졌어요. 지 혼자만 당선됐어요. 홍준표는. 무슨 소리냐면은 그 오세훈의 무상급식 파동 때 이게 오세훈을 안 도와주고 지 살기를 찾기 위해서 대표로 갔고, 그 다음 대선 때 홍다 울지 마라 막걸리 마시면서 깡총깡총 뛰다가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는 아주 폭망을 해버렸고, 쉽게 말해서 TK, PK까지 뺏겨버렸죠. 기초단체장들을. 그죠? 그리고 지는 지방선거에서 또 이겼어. 응? 그 전에. 이게 지 혼자만 사는 경우라고 이 말이 홍준표가 독구다이란 말이에요. 얘가 독구다이. 이게 지금 보수의 가치는 포용과 배려와 그저 젠틀한 그 의식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그리고 홍준표는 완전히 나가리 됐다고 내가 한번 방송을 앞으로 나올 때마다 내 조져버린다고. 홍준표는 왜?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고 우리 미래통합당이나 야권이, 미래통합당은 그 당명 없어집니다. 미래통합당이나 야권이 살아나려면 홍준표 같은 인물로는 절대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국민한테 혐오만 일으키고 있고 국민 밉상이 다 됐다니까. 원래도 그랬는데 요번에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또 우파 유튜버가 돼 홍준표는. 아이고 이 한심한 사람아. 솔직히 그걸 누가 봐? 준표만 좋아하는 사람 몇만 명이 보고 몇천 명이 보고, 그리고 솔직히 우파 유튜브를 그걸 누가 봐? 한 100만 명이 돌아다니면 지들끼리 막 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심재철이하고 그 김재원이가 이제 물러나면서 뭐 5월 8일 날 신임 원내대표를 뽑아서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를 안건을 김종인이로 가느냐 마느냐를 안건을 갖다가 상정해서 정리할 것이다 이러는데, 여기서 제 말씀드렸다시피 김종인을 대표를 데려오면은 조금 그래도 기사회생을 할 것이고, 안 데려오면은 소멸돼요. 이 당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금 얘네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홍준표는 대권한다 그러는데 대권 되지도 않고, 조경태는 친박 진박 영남당을 등에업고 당대표 된다는데, 당대표 되는 순간 홍준표급으로 국민한테 혐오를 받을 것이고, 김태흠이 같은 애는 그 삼선 되니까 원내대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김태흠이 그거는 옛날부터 말이 많은 애야.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5월 8일 날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또 뭐 전국 상임위를 소집하죠. 상임위 소집하는 게 뭐예요? 당헌 당규. 비대위의 권한과 기간을 연장하겠다. 그죠? 그럼 그걸 또 소집하면 또 1, 2주 걸릴 것이고, 또 뭐 어영부영 하다면 또 1, 2주 걸릴 것이고,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5월 말경에 비대위로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오는데, 그동안에 한 달 동안에 빨리 하면 좋은데, 한 달 동안에 또 국민들한테 얼마나 혐오스럽게도 다가갈 것이냐 이거죠. 홍준표는 밖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 조경택에는 깜도 안 되는 게 보수의 그래도 썩어도 준치니까 보수를 지가 장악하려고 그러고, 그 조경태라는 친구도 보면은 그 이념으로 따지면 보수냐 진보냐 그 아리까리하다니까요. 근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수였어요. 기본적으로 박정희 시대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체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틀어져 가지고 민주당 가서 문재인을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일조했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는 반성과 회한과 눈물로 해서 미래통합당 와서 이걸 다시 세워보자, 문재인 정권을 쳐야 된다는 일념으로 지금 올려 그러는데, 이런 걸 갖다가 지들이 말이야 수국 꼴통들이 지들이 한번 또 뭐 당권을 갖는다 대권을 갖는다 하라 이거야. 그럼 너희들은 소멸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은, 물론 이명박이가 당선될 적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경제도 망쳐버리고, 그죠? 노무현이가 계획만 하려고 그러다가 빈부격차를 세계
역사 이래 최고로 그 벌려놓고 그 다음에 지가 그냥 영남 호남을 갖다가 지역색을 갖다 없애버리고 더 벌려놓고 국민들한테 전쟁을 벌인 시초가 노무현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개혁적인 거로 하려고 그랬고 애가 서민적인 풍모도 있었는데 근데 왜 국민들은 아주 노무현을 갖다가 헌시적으로 다 버리고 그 당시에 이명박하고 이회창이 나왔을 적에 그걸 합하면은 말이야 노무현보다 더블 이상으로 그 당시에 정동영이가 300몇만 표뿐이 못 얻었어요. 그렇죠? 600몇만 표인가 300몇만 표인가 600몇만 표인가 그것뿐이 못 얻었어요. 이명박 이회창보다 반도 안 되게 얻었다. 반도 안 되게. 왜 진보를 했을까? 거기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근데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과정에 보면은 노무현이가 경제를 망쳤다. 근데 지금 문재인은 더 망치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도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경제를 살려달라고 해서 나왔다. 근데 5년 동안 이명박이는 경제를 살려놓고 이명박이가 아젠다를 갖고 나온 게 뭐냐? 그 전까지만 해도 빨갱이, 공산당 이러는 것들 지금 그 아스팔타 유튜브들 지금 우파 유튜버 출연하고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 말하는 빨갱이 공산당 이걸 엎혀버렸다. 난 중도로 간다. 실용주의로 간다. 그래서 이명박이 갖고 나온 게 4대강이요. 그 다음에 수출 드라이버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세계 글로벌하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대한민국 선진화 담론을 갖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명박이 그때 완성을 하고 그래서 이명박의 그것 때문에 이명박의 실적 때문에 박근혜가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걸 들으신 분들은 박근혜가 이명박하고 투쟁에 의해서 권력을 쟁취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번에 결정적으로 나오는 게 뭐잖아요. 보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35% 전후가 있었다. 그럼 나머지 16%는 누구냐? 그게 중도 세력이고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명박이 박근혜한테 권력을 그 포스터 박으로 물려주는 과정을 보고 문재인이 싫어서 찍어줬다. 그죠? 그런데 박근혜가 4년 동안 한 거 보니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가장 결정적으로 나오는 게 세월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실체가 없었다. 대한민국 공무원 있을 때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실체가 없었다. 그 다음에 최순실 사건이 튀어나왔다. 그 두 개로 날아간 건데 그 두 개로 다른 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 올 적에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이명박이가 다 물려주고 이명박 친이들이 대선 때 다 지지했어요. 박근혜를 김무성도 지지하고 이준석이도 지지하고 유승민도 지지하고 또 친이들도 다 대선이니까 큰 싸움으로 이기자. 큰 싸움으로 지원해야 된다. 저쪽에 줄 수 있다 했는데 이거 박근혜라는 사람은 4년 동안 계속 그냥 문재인하고 싸우는 것보다 친이를 갖다 줘주고 친이를 갖다 제거하는 데 노력했단 말이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개혁지구 혁신적인 유승민 같은 애들, 김무성 같은 애 사람들을 쳤단 말이죠. 그걸 갖다 이때까지 먹고 산 게 사칭 사기 우파 유튜버들이야 이것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돈벌이가 떨어지고 자기들이 이제 공격당할 생각하니까 이젠 부정선거 업무로는 들고 나온 거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친이계가 그래도 거국적으로 민주적인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어 줬어. 근데 대통령을 만들어 주고 보니까 아니 문재인 야당을 갖다가 지금 문재인이가 한국당을 압살하는 거 봤죠? 다 뒤집어 씌우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은 남도 그냥 친이계만 조진가 4년 동안. 그러니까 국민들 제가 안 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친박 파운드로 튀어나오는 거고 2016년에. 그리고 또 뭐냐. 이 사람이 당선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김종인 대표다. 경제민주화라는 걸 갖고 나오고 이준석이 뭐 그 당시에 누구야? 무슨 IT 회사?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미래적인 경제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행복위원회를 하면서 사실상 선대위와 비대위를 맡겠다. 그래서 박근혜는 뒤로 빠지고, 그죠? 박근혜도 하는 게 뭐냐?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아버지까지 부정했다. 5.10 쿠데타 맞다. 사과드린다. 그런 정도가 보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은 박근혜 4년 이후 현재까지 보면은 그런 생각은 없고 과거의 영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모든 초석을 닦았어.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그 이후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말기 1972년 유신 이후로 국민들은 인권을 갖다가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더 이상 독재를 하지 말라고 저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과언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50대, 60대나 자라오는 2030, 40의 아젠다를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거는 반성하고 이런 거는 말하지 않고 맨날 돈벌이 유튜브를 하고 부정선거를 얼조리고 있으니 이 나라 그 대다수의 지성 있는 국민들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 저것들을 썰어버릴 것이다. 썰어버릴 것이다. 그럼 현재 우리가 가져올 이데올로기 담론이 뭐냐? 담론이 뭐냐? 경제다. 경제고 도덕성이고 공정사회로 가야 된다. 그죠?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튀어나온 게 조국이하고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이 경제도 망쳤어. 근데 조국이를 보니까 도덕이 없어. 그로 인해서 공정성을 갖다가 공정한 나라를 만든다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 만들자는 애들을 보니까 도덕적인 담론은 없어져 버리고 공정을 싹 말아먹었어. 지들 편에서는 공정이야. 이걸 갖고 2년을 싸워야 되는데 과연 이 미래통합당 꼴통들, 영남지역당 수구 꼴통들이 말똥만 박으면 당선되는 그곳에서 태어난 것들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은 다 보고 있는데 고고TV 여명보건 이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데 지금 지들이 또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국민들은 저것들을 소멸시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씨에 대해서 오냐 마느냐 지금 언론에서 미래통합당이 지금 망가지는 과정을 계속 보도하고 있죠. 언론도 버리는 과정이에요 지금. 응? 거기다 대고 또 네이버 댓글에 들어가서 말이지 김종인은 안 돼, 김종인은 안 돼, 좌파야, 빨갱이야, 빨갱이야. 이런 거지 같은 그 보수 지형이 어디냐 이런 말씀이죠. 응? 김종인, 김용태, 김세연, 이준석 아주 조리돌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 대한민국 그 우파라는 것들이 우파를 자랑스러워하면 안 돼요. 우파가 뭔지 개념도 안 살았어. 자유우파, 자유우파. 지금은 자유우파라는 것보다 공정하고 도덕성을 담론으로 갖고 가야 될 텐데 이것들은 아직까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자유우파, 자유우파 하고 있으니 점점 더 국민들하고 멀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점점 더 이쪽 세력에 의해서 혐오함을 느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은 저 보수가 괜찮았어. 근데 왜 저렇게 망가졌나? 지난 4년을 보니까 10년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2010년부터 왜 저렇게 망가는지 보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아직도 부정선거가 어떻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500만 1000만 평을 동일하게 말이야 텔레파시로 지시해가지고 네팔을 쏴가지고 민주당 찍어 미래당 찍어 이게 가능한가? 그걸 통계학자를 갖고 나오는데 그건 뭐 통계라는 게 미국의 저명한 무슨 통계학자가 뭐 그걸 쓸고 다니는 건데 제가 어제 다 댓글로 달아드렸어요. 무슨 소리냐? 아니 논문을 갖다 하나 발표하는 미국의 저명한 통계학자의 논문이 말이야 한국의 부정선거라는 것 같다 말이야 도장을 찍고 확인을 해줬다. 4.15 총선 아니에요. 4.15 총선. 지금 언제 5월 1일이니까 15일뿐이 안 지났어. 그러면은 아니 그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그 다음날 모든 통계가 선관위의 자료가 안 나왔고 며칠 있다 나왔는데 어떻게 논문을 갖다 일주일 만에 쓰고 열흘 만에 쓸 수가 있느냐. 그게 논문이냐. 그게 똥덩어리지. 사기고 쓰레기지.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대학생이 그 학사로 우리 대학교 다닐 적에 졸업 논문을 해도 3, 4개월을 준비해요. 여기저기 짜집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통계라 그러면은 한국의 서버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갔다가 한국의 서버를 선관위 서버를 그대로 옮겨갔다가 그 AI가 그걸 분석하게 했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통계라는 것이 그 통계학자 그 사기꾼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 이영만이 미국에서 한국의 통계를 갖다가 일주일 열흘 만에 논문을 발표할 수가 있나? 대학 교수들도 저명한 대학 교수나 대학 교수나 허접한 교수도 논문을 하나 준비하려면 보통 1년이 걸리고 아무리 석학도 6개월 내지 지 옆에 논문 보조 연구원을 갖다가 5명을 갖다가 가동을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 대한민국 그 4.15 총선 부정이라는 논문을 낼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게? 어? 좀 길어졌는데요.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은 우리는 절망으로 빠져요. 지금 쟤네들 당장 갖고 나오는 거 보세요. 개헌 설설 불때기 시작하죠. 개헌론. 문희상이도 그렇고 이인영이도 그렇고. 저러는 순간 쟤네가 언제까지 쟤네가 지금 또 위기를 넘길지게 대혼란을 갖다가 치는 게 개헌론을 갖고 들고 나올 수가 있죠. 1년쯤 있다가. 그럼 우리는 그때 금일 투쟁뿐이 없다. 개헌에 있어서 무슨 협상이 가능한가? 108번대뿐이 안 남았는데. 쟤네가 우리 진영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왜 108번 중에 10명을 왜 못 빼나가, 쟤네들이. 야, 장관 줄게. 국무총리 줄게. 그리고 돈방석에 올려주는 그런 데 보내줄게. 못 빼나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민주당으로 와. 그러면 좋은 자리 줄게. 바꾸지 않으면 죽어요. 바꾸지 않으면 죽어요.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고고TV에 들어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아주 고군분투 핏대를 세우면서, 목에 피가 날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쓰잘데없는 거 부정선거 같은 거 달지 마세요. 말을 했으면은 그냥 놔두세요. 만약에 그쪽에서 부정선거 지금 업무를 퍼뜨린 걔네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 사기 방송이면 걔네들을 접어라 하시고 나는 알아서 접는다고.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접을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죽어도 안 접는다고 지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결국 인정을 안 하고 또 돈벌이 방송 다른 화제를 막 끌고 가서 또 이제 살아남아야지 그것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